이제 또 내려갈 거다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물론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려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모아놔서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영상에서 94K 버티며 100K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 제가 그어놨던 상승 패러렐을 버티지 못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롱이죠. 계속해서 롱만 외쳤는데 내려갔다 보니까 뭐 악플을 달리던지 아니면 너 관점이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현물은 모아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90K까지도 빼뜨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물론 제가 관점이 틀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자리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자, 제가 항상 롱을 외치긴 했지만 시장 상황이 조금 많이 꺾였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그 단기 고점 98K 수준을 찍고 92K까지, 뭐 93K까지, 뭐 더와요. 90K까지 빠질 수는 있는데 저는 털려도 롱에 털리자는 마인드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괜히 10년 동안 살아남았던 게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결과로만 보여드릴 거예요. 뭐 중간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최종 결과로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이런 뭐 10년 동안의 노하우들 항상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노하우들 알려드리는 값을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월 15일 날 올랐다고 숏 그만 치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관점이 뭐 틀렸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98K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관점으로는 94K를 버티면 6에서 8% 빅롱이 나올 수가 있다. 다음 주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은 높은데 눌림에 절대 쫄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관점이 틀렸다. 뭐 맞을 수는 있는 말입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저는 94K를 버틴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어떻죠? 94K를 버티지 못한 채로 지금 단기적으로도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제가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상승 패러렐, 이게 마이너스 0.5선인데 0.5선에 대한 지지를 한 번은 체크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너 또 관점이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뭐 관점이 틀렸든지 간에 수익을 낼 자리에서는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앞으로 대응이 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92K죠. 92K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92.4K인데 자, 일단 우측에 보이듯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털려도 롱에 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초 매수가 됐든 비중 확대가 됐든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서 짧게 보실 분들은 93.2K까지 좀 보시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선 찍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저도 뭐 비중을 안 줄이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은 들더라도 제가 괜히 좀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 뭐 저점에 잡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세부적인 디테일들, 뭐 빠질 때 그냥 과감히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그런 자리들은 영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하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인 디테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이 스터디룸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구독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하셔서 뭐 너무 손 놓고 바라보지 마시고 대응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월 달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일단 단기적인 그 비트코인의 타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데이터를 하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오픈 인터레스트, 이 비트코인 수량 기준으로 환산한 데이터와 그 안에서 바이낸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함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차트는 단순히 레버리지가 늘었다, 줄었다, 이걸 넘어서 어떤 규모의 자금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읽는데 핵심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엄청나게 거쳤죠. 그 다음에 올라왔어요. 안정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뭐 어제 그리고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건 가격보다 고래 집단 내부의 역할 분화입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별 흐름 데이터를 보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집단은 100BTC에서 1000BTC 이 정도의 양을 보유한 고래 집단의 그 변화입니다. 이들은 거래소 입금 기준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그룹이 단기 투기 위주의 소액 투자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기간 자본을 묶어두는 초대형 고래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1000BTC면 엄청난 양이긴 하죠. 그래도 엄청난 그 고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수준. 즉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자금이라는 거죠. 중형 고래들은 단기 변동성에도 반응하지만 완전히 짧은 트레이딩에 의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움직임은 단기와 중기 시장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선행신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이 그룹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건 시장이 완전히 식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열 국면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1000에서 10,000BTC, 10K죠. 이 정도를 보유한 대형 고래 그룹의 움직임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의 거래소 입금 규모는 약 13,005BTC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1월달 들어서는 약 2,500BTC까지 상당히 내려왔어요. 그렇다는 건 이게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행동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신호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 고래들이 거래소 입금을 줄인다는 건 회전 매매보단 거래소 외부에서 자산을 보유하려는 그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행동들은 가격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더 유리한 진입이나 청산 구간을 기다릴 때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즉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공격적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10,000BTC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고래 그룹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거래소 입금 흐름 자체가 거의 관측되지 않았어요. 이는 기관급 자금이나 초대형 지갑들이 극도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단기 리스크 선호가 크게 낮아졌거나, 혹은 반대로 장기 보유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할 때입니다. 이 모든 걸 좀 종합해보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대형 그리고 초대형 고래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중형 고래들, 이 중형 고래들이 시장을 지탱하고 조율하는 구조에 가깝다라는 거. 이 패턴은 역사적으로 보면 급등장 초입이나 붕괴 직전이 아니라 조정 중 안정 구간, 혹은 매집이 진행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거.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장이 낙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근데 누군가는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 각 자금 규모별로 자기 역할에 맞는 그 위치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구간은 가격 움직임은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구조 자체는 오히려 정돈되고 있는 그런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은 내려가듯 올라가듯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형 고래들의 침묵 속에서 중형 고래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은 현재 구간은 공포보다 시간을 쓰는 구간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걸 요약하면 지금 구간에 올랐다가 빠지는 구간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제가 단기적인 조정은 나와도 좋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지긴 했지만 94K를 못 버티는 순간에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지금 구간에서 현물은 정말 모아가기가 좋고, 선물은 시장 흐름에만 맞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그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도 94K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94K를 회복 못하면 또다시 좀 밀렸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모아도 나쁘진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현물 기준으로는. 근데 선물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94K. 일봉 상황에서 제가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94K를 올라오더라도 결국 한번 뺐다가 갈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여기서 들어 올리죠. 들어 올려도 진입하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런 저항들, 일봉상의 장기 패러렐을 넘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또다시 회복을 못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 이 구간에 못 넘으면 최소 이틀에서 4일 정도는 횡보하다가 올릴 거예요. 왜냐?
이런 흐름과 유사한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회복할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물론 밑에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92.4K 여기서 진입을 못 하셨다면 위에서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반등을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한 번 회복하고 내려가고 한 번 더 회복하고 그 밑에서는 아래에서 잡아도 되긴 해요. 사실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들 한 번 더 회복하고 눌릴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손익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구간에서 손익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써놨듯이 일자 TP를 95.6K 딱 이 구간에서 걸렸죠. 제가 이 기준으로 삼았던 건 이 4시간 봉의 중간 가격대 수준인데 계속해서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구간을 1차 TP로 잡고 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 구간에서 잡았다가 내려오고 나서 다시 또 잡는다면 오히려 손익이 괜찮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든 내가 매수를 하는 것도 겁나고 매도는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좀 가지신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리고자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또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물론 제 타점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는 대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영상에서 모든 걸 풀어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 관점을 공유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말씀드릴 테니까 뭐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바로 또 못 올라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4K 이거 못 넘어서면 최소 이틀에서 4일 정도 횡보하다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변동성이 커진다면 밑에 있는 선까지 지지받고 올릴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저는 4시간 봉 상으로도 이 구간을 체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체크하러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막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밑에 선 그냥 모아두셔도 돼요. 뭐 현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고배 레버리지만 아니면 이런 구간에선 그냥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92.6K 이걸 이탈하면 진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면 이 4시간 봉이 있죠. 일단 제가 직전 영상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게 이 4시간 봉들인데 이 4시간 봉 지금 딱 4시간 봉 상으로 버텨줬다가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체크하고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94K 그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넘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또다시 이거를 이탈시켰다가 올라올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나쁘지 않다는 건 좋다라고 좀 해석은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밀린다면 이 구간에 저점을 또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건 해당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가는 게 현명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92.6K 처음으로 이탈할 때 한번 들어가 놓고 이때 막 100배 레버리지, 뭐 200배 레버리지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면 적어도 밑에까지 내려올 생각. 여기 구간이 91K니까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1% 정도. 그 이상이 될 것 같긴 한데 2% 정도 최대치로 봐도. 근데 이런 구간에서 못 잡으면 언제 잡으실 거예요? 도대체. 자, 제가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올라왔어요. 내려가는데 또다시 올라가고 나서 잡으실 건가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런 구간에서 공격적인 베팅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냐? 그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도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잡을 기회는 잡아보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구간들 단기적인 관점 2번으로 말씀드리는 구간들은 1번 관점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베팅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리고 또다시 또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제가 또 다시 올려드릴게요. 대신 이 구간에서 뭐 고배 레버리지만 아니면 현물도 그렇고 저배 레버리지면 정말 나쁘지 않은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독자분들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을 좀 챙기려면 겁먹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도 털려도 롱으로 털려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든 걸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스터디룸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이 해당 구간이었어요. 자, 정확하게 시간은 10시 45분쯤. 아까도 브리핑은 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바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시점이 아니라 조금의 눌림이 있을 때 안정적인 자리, 보다 안정적인 자리에서 들어가서 93.2K 단기적인 그 시선으로 봤을 땐 여기까지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물론 이 이상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스윙적으로 보실 분들, 정말 단기가 아니라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94K 이상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타점들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기술적 반등을 먹을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해당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고 지금도 내고 있죠. 이렇게도 냈었는데 이런 보조지표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차트적인 거 그냥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타점이 무조건 100% 수익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참 좋은 게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익절선 아래는 손절선이 나오게 되는데 딱 익절선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타점을 저도 맹신하진 않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게 또 보조지표가 확률적으로도 좋다 보니까 이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들도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영상에서 94K 버티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지긴 했지만 이 밑에서는 현물이든 선물이든 선물은 고배 레버리지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 밑에서 그냥 모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최대치로 빠지면 90K까지 빠질 수는 있는데 이 구간에서 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가격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틀에서 4일 정도 횡보를 하다가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못 잡으면 내가 왜
1월 달에 이 자리에서 또 못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하실 거다 자신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